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50살이라는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많은 분들이 50살이 되면 이제 늦었다, 뭘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50살부터가 진짜 자신만이 인생을 살 수 있는 황금기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50대 분들을 상담하고 만나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50살 이후에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성공적으로 50대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모두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공통된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고요.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50살 이후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50살이 되면 지금까지 맺어온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50대부터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 각종 모임 사람들까지. 하지만 50살이 넘으면 이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에너지 분산 때문입니다. 50대부터는 체력과 정신력이 20대, 30대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신경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 5명을 선택하세요. 배우자, 자녀, 그리고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몇 명. 이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무리하게 대하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만 만나고 꼭 필요한 만큼만 신경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깊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50살 이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건강에 대한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50살이 되어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사실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50대의 건강관리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50살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나머지 5가지 핵심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50대의 건강관리,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운동하고, 젊을 때처럼 다이어트하고, 젊을 때처럼 영양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50살이 넘으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고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을 겪으면서 몸의 변화가 더욱 극심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대 건강관리의 핵심은 바로 회복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50대부터는 회복과 유지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운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은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50대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70대에는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중량으로 하면 안 됩니다. 50대의 근력 운동은 가볍게, 자주, 꾸준히가 원칙이에요. 본인 체중이 50-60% 정도 무게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50대부터는 유연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20분씩만 스트레칭을 해도 10년 후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식단도 바꿔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적게 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먹어야 해요. 단,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려야 합니다. 50대에게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50대부터는 굶으면 안 됩니다. 굶으면 근육이 먼저 빠지고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50대부터는 잠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이는 곧 노화의 가속화로 이어집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살 이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관점이 완전한 전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50대에도 여전히 젊을 때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50대의 경제관리는 20대, 30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는 투자와 성장에 집중했다면 50대부터는 보존과 안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만 가면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해서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대 경제관리의 황금 비율과 절대하면 안 되는 투자 실수들, 그리고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50대 분들을 만나보면서 발견한 것은 성공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신 분들은 모두 이 비율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4321 법칙입니다. 전체 자산이 40%는 안전자산 예금, 적금, 국채 등 30%는 중위험 투자펀드, ETF, 20%는 부동산, 10%는 고위험 투자나 여유자금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해도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손실이 나도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50대부터는 다릅니다.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실수들이에요. 첫째,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50대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투자 손실까지 감당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둘째,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분할 투자가 기본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씩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50대에게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감정적인 투자입니다. 50대가 되면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번엔 다를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시장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정하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대부터는 매월 수입이 30%를 무조건 저축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50세부터 65세까지 15년 동안 월 200만 원씩 저축하면 원금만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복리 효과까지 더하면 충분히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50대부터는 가계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고정비부터 점검하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 매월 나가는 돈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안 쓰는 서비스에 매월 수십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큰 지출이 바로 자녀 관련 비용입니다. 50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소중하지만 여러분이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이 노후는 오직 여러분만이 책임질 수 있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녀 결혼 자금이나 집 장만 자금을 지원하느라 정작 본인들이 노후 자금을 축내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선택은 결국 나중에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50대부터는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지원은 과감히 거절하세요.
이게 진짜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경제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시간 관리의 혁신입니다. 50대부터는 시간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50대부터는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고 더욱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50대는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핵심 원칙은 무엇일까요? 50대의 시간 관리, 이건 정말 인생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했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50대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50대부터는 시간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에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 충분한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젊을 때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50대는 다릅니다. 이 취미가 내 건강에 도움이 될까?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킬까?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50대 시간 관리의 핵심은 바로 우선순위 명확화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50대 시간 배분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중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 2~3시간은 반드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확보하세요. 이 시간에는 운동, 독서, 명상, 새로운 학습 등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 3시간에서 4시간은 됩니다. 이 시간의 절반만 줄여도 충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50대부터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약속, 모든 부탁, 모든 모임에 예스라고 대답하던 습관을 버려야 해요. 정말 중요한 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거절하세요. 여기서 5번째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신적 성숙이 완성입니다. 50대가 되면 이제 남의 시선에 신경 쓰며 살 나이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 중요했지만 50대부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체면이나 남들이 평가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억지로 가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는 일들을 이제 그만두세요. 50대부터는 진정한 자기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탐구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과거와의 화해입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들, 아쉬운 결정들, 상처받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는 바꿀 수 있어요.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으로 재해석하세요. 그러면 과거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를 저질렀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용서해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져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6번째 핵심 원칙은 새로운 도전과 학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50대가 되면 이제 배울 나이가 아니다. 새로운 도전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50대야말로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의 학습은 대부분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위해, 취업을 위해, 승진을 위해 공부했죠. 하지만 50대의 학습은 다릅니다.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위한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세요. 새로운 악기를 배워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익혀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자극을 주면 내가 더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핵심 원칙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5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바로 의미와 목적이 재발견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50대 분들이 공허함을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50대가 느끼는 공허함,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감정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허전하다.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바로 지금까지의 삶이 대부분 외부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대,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50대야말로 진짜 나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제 사회적 의무의 대부분을 완수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인생 경험이 충분히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가치관 정리하기부터 시작하세요. 종이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써보세요. 가족, 건강, 성장, 기여, 자유, 안정 등등. 그리고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5개를 선택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나침반이 됩니다. 다음으로 나의 강점과 경험 정리하기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 기술, 지식들을 모두 적어보는 겁니다. 50년을 살아온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도움일까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실행하려고 했지만 50대부터는 일단 시작해보기가 더 중요합니다. 해보면서 수정하고 경험하면서 방향을 조정하면 됩니다. 실제로 50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사례를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30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카페를 차린 분, 퇴직 후 요가 강사가 된 분,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동화 작가가 된 분도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남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걱정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50대가 되면 인간관계도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되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비슷한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기존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직장, 동네, 학연 등으로 형성된 것들이죠. 하지만 50대부터는 가치관과 목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혼자서는 힘든 일도 함께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50대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모임들이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50대들의 모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모임, 새로운 학습을 하는 모임 등등. 이런 곳에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기존의 소중한 관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50대가 되면 부모님은 70대, 80대가 되시고 자녀들은 성인이 됩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어른과 어른으로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기예요. 부모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녀들과는 친구 같은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활동과 육아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50대부터는 둘만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비밀,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5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비밀, 그것은 바로 감사와 수용의 마인드셋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실질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많은 50대 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며 아쉬움과 후회에 빠집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다른 길을 걸었다면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감사와 수용의 마인드셋이란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내가 지금의 나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아픔도 모두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재료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마인드셋을 갖게 되면 5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를 해도 이것도 배움의 기회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 현재 상황 점검하기. 인간관계 정리 진짜 소중한 사람 5명 선택하기. 건강상태 체크 종합검진 받기. 현재 운동량과 식단 점검하기. 경제상황 점검 자산과 부채 정리. 월 지출 내역 분석하기. 2주차 시간 관리 혁신하기. 스마트폰 사용시간 체크하고 50% 줄이기. 매일 2시간씩 나만의 시간 확보하기. 불필요한 약속과 모임 정리하기. 3주차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하기. 주 3회 근력운동 루틴 만들기. 홈트레이닝도 오케이. 매일 20분 스트레칭 습관 만들기. 단백질 중심 식단으로 전환하기. 4주차 경제관리 체계 만들기. 4-3-2-1 비율로 자산 재배분하기. 월 저축 목표 설정하고 자동이체 신청하기. 불필요한 고정비 정리하기. 5에서 6주차 새로운 목적 찾기. 나의 가치관 5가지 정리하기. 나의 강점과 경험 목록 만들기. 관심 있는 새로운 활동 3가지 선정해서 체험해보기. 7에서 8주차 관계 재구성하기. 가족과의 깊은 대화 시간 만들기.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 중심의 모임 찾아보기. 기존 인간관계 중 독이 되는 관계는 정리하기. 이 8주 프로그램을 따라하시면 여러분이 50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신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의무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라면 아직 30년이나 남았어요. 30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이 1막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함정들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자주 하는 실수 3가지와 해결책. 첫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50년간 굳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주 프로그램을 제시해드렸지만 이것을 100%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7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혼자서는 힘듭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함께할 동반자를 찾으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이미 55세인데
너무 늦지 않았나요? 에이,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는 56세가 되어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새로운 도전이 가능할까요? 새로운 도전이 반드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독서, 운동,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온라인 학습 등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충분히 대화해 보세요.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지, 이것이 가족에게도 어떤 도움이 될지 설명해 보세요. 그래도 이해받지 못한다면 작은 것부터 천천히 보여주세요. 절대 피해야 할 함정들. 누군가는 더 빨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세요. 함정 이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진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봐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함정 삼각으로 돌아가려 하기. 변화 과정에서는 가끔 예전이 그리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만 나아가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점.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성공적인 50대들이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모두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모두 학습하는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50대라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모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무리하며 50살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을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입니다. 여러분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다짐이나 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50대, 이제 진짜 여러분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여정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첫 번째 실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라고 말하기. 잠들기 전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해 보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것 하나씩 시도해 보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